남해안 해역에서 고수온으로 우럭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의 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 벌까지 극성을 부리며 벌쏘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마안면 일대 대규모 돼지 축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260여 개 기관과 함께 을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도청 광장에는 구조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수요일에는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에 양식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남해연안은 벌써 20여일째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양식 어류가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온에 민감한 어종인 우럭의 경우 피해가 상당한데요. 하루에 수천 마리씩 폐사하고 있어 어민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거제 동부면의 한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가까워지자 비릿한 썩은 냄새와 함께 죽은 물고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고수온에 약한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어민들은 뜰채로 물고기 사체를 떠올리지만 끝이 없습니다. 태풍 지나고 고기가 많이 죽어갖고 뭐 죽는 거 죽는인데 이 산고기가 죽어갖고 뭐 사전 방류만 됐어도 이 피해가 좀 더 났을 텐데 일이 많이 나니까 뭐 가슴도 아프고. 예년보다 높은 바다의 온도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 양식장에서만 벌써 5만 마리 이상의 우럭이 폐사했습니다. 우럭이 가장 잘 자라기 위한 적정 수온은 18도에서 20도지만 이 양식장의 수온을 재보니 현재 30도에 육박합니다. 수온 1도가 올라가면 물고기가 느끼는 온도 상승은 10도. 수온이 올라가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어류가 모여 있으면서 공기가 부족해 물고기들의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거나 수매 방안을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깜깜무소식.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어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어류 폐사 관련 피해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거제시에서 오늘부터 면동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피해 합동 조사말을 편성을 해서 어장별로 현장 조사를 해서 피해 원인 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바닷물의 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어류 피해가 예상되면서 통영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연기 통영시장은 고수온으로 우럭 폐사가 우려되는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통영에는 현재 417개 어가, 115개 양식장에서 우럭과 돔, 쥐치 등 어종별로 1억 2천만 마리 넘게 양식하고 있으며 이 중 우럭은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폐사할 우려가 높습니다. 통영시는 양식어가에 어류 면역 증가제를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 설치, 현장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며 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덩달아 벌까지 극성이라고 합니다.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3명이 벌에 쏘여 숨졌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나무 판자를 걷어내자 폐비닐 속 벌집에서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보호장구를 쓴 채 벌집을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활동이 왕성해진 데다 8월 산란기까지 겹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의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200여 건 수준이던 강원 지역 벌집 제거 소방 출동 건수는 6월에는 600여 건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4,800여 건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화천 붕어섬 진입교량 아래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다리 아래로 농구공만한 벌집이 보이실 텐데요. 벌집을 발견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는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3명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가 벌 활동이 왕성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뭐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추석 명절도 있어가지고 벌 쏘임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재빨리 자리를 피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벌집을 건들거나 그랬을 때 벌에 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은 머리 같은 부위를 이제 보호하면서 벌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5,500건가량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80%가량인 4,400건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로 인해 매년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여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한 배달 노동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10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재국 씨. 한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도로 위를 달려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 음식을 배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을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버스 뒤에 가면 매연 때문에 열기가 더 많이 올라오고요. 서 있을 때 차들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힘들 경우가 많죠.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됐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있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열기가 머리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못 뻗쳐나가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기가 도는 거죠, 머리 쪽에서는. 평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 것보다 한 3-4배는 더 덥다고 봐야죠. 쉴 틈이라곤 가게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잠깐뿐입니다. 가끔씩 일반 가게들 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 가면 시원하죠. 어떻게든 에어컨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해야지 시원하려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얼음물과 소파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에겐 이런 것들조차 사치로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배달을 멈추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콜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진짜 쉬려고 마음 먹고 몇십 분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올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의 10% 이상이 도로 등 길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달을 할 수 없을 때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고성군이 마안면 일대 친환경 돼지축사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또 예정지 인근에는 이미 악취를 발생시키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까지 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마안면의 한 임야입니다. 이곳에 7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돼지 축사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266억 원을 들여 용호와 회화면 등 3곳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축사를 한 곳에 모으기로 한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또 10여 년 전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때 악취 걱정이 없다는 군의 말을 믿고 건립을 허락해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람 불면요, 뭐 이상한 냄새 납니다. 근데 돼지는 거 냄새 더 난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여기다가 돼지 테이블 그 짓는다 그러면은 이돈 못 삽니다. 사람. 고성군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이 무산되면 162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우선 주민들의 현대화 축산단지 견학을 지원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출에 얼마 정도는 이제 매년 기금으로 모아가지고 축사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흔면 주민들은 고성군이 돼지 축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반대 집회와 항의 방문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효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을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경찰과 소방 등 260여 개 기관, 2만 5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경남도는 첫날인 21일 공무원 불시 비상 소집과 최초 상황 보고 회의, 전시 전환 절차 등을 연습했습니다. 경남도청 광장에는 을지 연습 기간 동안 안보와 구조 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오는 23일 수요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실제로 울립니다. 시민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빠르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갓길에 정차하고 라디오로 국민행동 요령을 들으며 비상차로 확보 훈련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는 오후 2시 15분부터는 대피소에 있던 시민과 정차 중인 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가 발령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됩니다. 국민 민방위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김해 경운초등학교 관악부가 지난주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초중고 전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운초는 지난 15일 열린 학교 부문 초등부 윈드 오케스트라 경연에서 행진곡 블루스프링과 프레일 오브 디 얼스를 연주해 심사위원 평균 98.2점으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초중고 1등 팀이 모여 펼친 대상 경연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인 전체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2009년 창단한 경운 윈드 오케스트라는 11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국대회 수상뿐 아니라 정기 연주회도 열며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2023 전 세계 헌혈 하나둘 운동을 펼칩니다.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창원지부는 21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헌혈 릴레이와 헌혈 캠페인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창원권 10개 지부 6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합니다. 이번 헌혈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발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UN 공보국 협력단체인 국제 위러브유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4일간 열린 2023 밀양 문화제 야행이 5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밀양 문화제 야행은 밀양 문화제를 활용한 실경 뮤지컬, 응천 아리랑과 어화 줄불놀이 등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활약한 사명대사가 평화협정을 위해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조선 강화사 행렬로 재현하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도자기 공예, 전통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최고 명장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로 15년 이상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고일 기준 김해 7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술인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현판 수여, 2년간 600만 원의 연구 활동비가 지원됩니다.